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1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뱅크.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진로가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다나스의 예상 경로를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수정된 예상 경로에 따르면요. 이 다나스는 오늘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이후 북동진을 계속해서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에 내일 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예상입니다. 장맛비와 태풍이 맞물려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 지역과 남부 지역은요,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 산지의 경우에는 내일까지 최고 700mm 이상, 그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는요, 옥수수와 수박 그리고 마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131톤, 과일과자 1,794톤, 일반 채소 4,291톤 반입됐습니다. 총 7,21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156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얼갈이 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120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22.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358원입니다. 최고가 6,500원, 최저가는 4,7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800원대인데 오늘 시세는 상승 흐름이네요. 1,558원 더 오르면서 5,3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죠. 경기 용인시 기흥구 4,2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안성시는 3,323원이고요. 경기 광주시 3,962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경기 광주시가 6,900원,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높습니다. 4,2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37.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95톤, 한 194.7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43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347원, 최고가 3,600원, 최저가는 3,100원에 낙찰됐네요. 어제는 4,000원대 시세였는데 하락세입니다. 어제보다 764원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시죠. 강원 평창군 2,88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북 청송군은 3,154원이네요. 경북 영양군 3,37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송군과 영양군이 4,2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영양군이 가장 높습니다. 3,37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 상황도 보시죠. 263.5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11.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48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쪽파 10kg 중품 기준 평유가 25,747원, 최고가 32,000원, 최저가는 18,2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21,412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335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27,786원입니다. 충남 아산시는 24,682원이고요. 경기 포천시는 39,421원을 형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군이 가장 높네요. 46,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포천시가 가장 높습니다. 39,42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옥수수 반입된 물량 176.1톤입니다. 어제는 219.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43.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찰옥수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485원, 최고가 12,800원, 최저가는 9,000원이고요. 어제 9,167원이었고 오늘은 만원대 형성했습니다. 1,318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7월 15일 14,3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가격이 빠졌습니다. 7월 18일 때 계속해서 만원대긴 하지만 11,7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은 12,8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 14,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평균가는 청주시 청원구가 가장 높네요. 11,4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가락동 오는 길에 좀 빗방울 좀 제가 몇 방울 맞기도 했고요. 지금 사실 태풍 다나스가 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지도 그렇고 가락동도 태풍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이 시기에 좀 집중 출하되고 있는 옥수수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상규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 오상규입니다. 네. 경매사님, 먼저 그 태풍 이야기를 좀 제가 먼저 짚어봤는데 일단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산지도 사실 좀 가장 큰 대비와 좀 걱정이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서 있는 이곳 가락동도 태풍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오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중도민들도 물건 사고 하는데 좀 위축이 되고 해서 조금 시세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오늘 이제 옥수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태풍이 어떻게 좀 옥수수 산지에 좀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어때요? 다행히 지금 태풍 진로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서귀포 쪽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지역에서 동해안 쪽으로 포항 쪽으로 이렇게 싹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다행히 옥수수 산지 지금 남부지방 쪽이 거진 끝나고 충청 이북 쪽으로 주로 이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라든가 이런 바람은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무사히 우리 태풍이 옥수수 산지를 좀 거치지 않고 잘 이렇게 좀 피해 간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좀 태풍 얘기만 나와도요.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산지에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에요. 행여나 좀 자식처럼 잘 키운 우리 농산물들 피해 좀 받지 않을까. 네, 가장 걱정이 좀 되게 맞습니다.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맛 좋고요. 또 가장 많은 양이 출하되고 있는 옥수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옥수수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나요? 글쎄요, 뭐 저번에 경화 씨가 얘기한 뭐 옥수수 나무에 뭐 하모니카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경매사님, 경매 잘하시고 노래는 못하세요. 노래는 잘 못해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옥수수 나무 열매에 하모니카가 나 오늘 이렇게 노래 잘하죠? 평소에 못했는데? 가수로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자, 그만큼요 어릴 적 추억이요. 이 지금 옥수수는 하모니카 불듯이 그렇게 잡고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네. 옥수수 저도 많이 합니다. 네. 모든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항상 좀 나오실 때마다 옥수수 너무 좋아하신다는데 이 옥수수를 좋아하는 만큼 경매 분위기도 좀 좋게 잘 이끌었을까요, 경매사님? 네. 그렇죠. 이제 옥수수는 항상 경매를 하면서 부담이 좀 덜 되고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또 우리 채소류 중에서는 기호성이 아주 높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워낙 좋아하고 또 사랑해주는 품목이라서 항상 경매를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뭐 처음처럼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좀 많이 홍수출하가 되고 있어서 조금 시세 조정은 있는데 소비자가 잘 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또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경매사님 표정만 봐도요. 지금 경매 분위기가 좀 순탄하게 원활하게 좀 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를 지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사님 솔직히 개인적으로도요. 경매하실 때 좀 내가 좀 잘 먹는 거, 뭐 좋아하는 이런 품목을 경매하시면 더 신나죠, 솔직히. 네,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원래는 채식주의자고 채소를 다 좋아하지만 특히 옥수수는 뭐 왜 옥수수만 주냐, 왜 밥을 안 주냐, 옥수수만 삼시세끼 줘도 그냥 옥수수만 먹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네. 네. 그렇게 사랑하는 옥수수 오늘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이에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반입된 양은 한 170톤 정도로 전년과 비슷하게 지금 반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좀 시세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경락가는 얼마 형성한 상황인가요? 경락가는 지금 이제 주로 출하되고 있는 품종이 대학차라고 미백찰인데요. 대학차라고 미백찰이 지금 현재 시세가 8,000원에서 11,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세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채소류가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 모든 거의 품목이 빠졌는데 옥수수는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비해서도 반영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요. 좀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경락가 형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경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반입되는 품종부터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옥수수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아이고 정말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준비해 오셨는데, 네. 옥수수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초창기 방송할 때는 되게 좀 옥수수가 빈약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옥수수 보시면 옥수수가 되게 촘촘해요, 그냥. 네. 네, 알알이. 이렇게 촘촘하고 또 실합니다. 되게 실하고 물론 이제 이쪽에 그 대학차리를 있는데 대학차리 이제 약간 이렇게 특성상 품종 특성상 조금 틈이 벌어지는 게 특성이라서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옥수수 품질이 좀 안 좋았는데 요즘은 품질이 평년 대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지금 품질이 올라와 있어서 네. 아마 소비자들도 지금 옥수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늘을 봐도 그냥 뭐 미백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미백이 더 좀 좋아하는 제 입맛에 맞는데 우리 경매사님 셋 중에 좀 어떤 옥수수를 더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 소비자분들이 색깔 있는 걸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색깔 있는 게 이제 이거 흑찰이라고 하는데 이 흑찰이 일반 미백찰이나 대학찰에 비해서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30인만 기준에서 좀 시세가 더 잘 나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좀 보라색을 띈다 하면은 그렇죠.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몸에 좀 뭔가 좀 좋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좋은 시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옥수수 이렇게 좋은 시세를 받는 어떤 좀 선별 기준 어떤 걸 가장 첫 번째로 꼽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옥수수는 일단 우리 출하 농가에서 선별을 하실 때 일단은 병충해과 그 다음에 또 이 마름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결손가들을 확실하게 빼주시고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 정확히 선별을 해주셔야지 시세를 잘 받을 수 있다. 네, 그거는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상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좀 날씨가 덥고 고생스럽지만 선별을 정확히 해서 출하해 주는 것이 제시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겠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요, 지금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옥수수 이야기 우리 오상균 경매사님 너무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 경매사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정말 선별을 좀 잘해서 이 시기에 우리 옥수수를 좀 올려 보내주시면 또 좋은 시세 반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먹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락동에 살펴본 옥수수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경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작년보다 반입량이 꽤 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좀 보합으로 형성하고 있는 만큼 특히 다음 주로 접어들면서요, 시세는 더 상승의 여지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참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농산물 유통 흐름과 또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여름철의 별미죠. 옥수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과 열대 거세미 나방으로 인해서 옥수수 재배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소비가 잘 돼서 농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먼저 최근 옥수수 소비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최근에 옥수수가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 가구별 평균 구입액하고 구입 빈도가 2013년까지는 꾸준히 늘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다만 이제 옥수수 가공식품 소비가 소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구입 빈도를 봐도 신선 옥수수보다 가공된 옥수수가 한 2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가 이제 6월, 7월인데요. 그 중에 이제 구입액으로 따지면 7월이 전체 구입액의 약간 5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8월이 약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 금액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7월 달이 가장 많이 구입 금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옥수수의 구입 금액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옥수수 가공품은 그래도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게 신선 옥수수와 달리 이제 연중 소비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9월에서 2년 3월 정도까지 최근에 과거보다 구입 금액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 옥수수보다는 가공품의 판매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옥수수 소비가 좀 가장 늘어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주로 옥수수를 어디에서 좀 구입을 하나요? 예, 아무래도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무점포, 기업형 슈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무점포 판매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옥수수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그다음에 이제 소형 슈퍼 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가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네. 얼마 전에 박혜원 아나운서가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바로 네. 초당 옥수수인데요. 본격적으로 초당 옥수수 수확을 시작한 전라남도 해남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해남에서 이 한창 초당 옥수수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해남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은 50헥타이며 그중 시설 재배는 1헥타고 나머지가 전부 노지 재배입니다. 올해 수확량 예상은 냉해 등 초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바르당 1,300kg 생산이 예상됩니다. 네, 자 아직 이 초당 옥수수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당 옥수수와 찰옥수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찰옥수수는 말 그대로 찰기가 있어서 쫀득한 옥수수이고 익혀 먹어야 하는 옥수수인데 초당 옥수수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개발된 간식용 풋옥수수로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16%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초당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초당 옥수수는 과일 못지않은 그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살려 생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감미 없이 샐러드나 구이나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체의 첨가물이 없어서 조리하여도 상쾌한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해남 초당 옥수수 작황이 어떤 수준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올해 시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3월 조기 파동의 경우는 그 저온 피해가 일부 있었는데 이후부터 적게 비가 내리고 폭염도 발생하지 않아서 초당 옥수수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올해는 해남뿐 아니라 그 타 지역에서도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 여파로 전체 시세가 좀 낮아졌어요, 평년에 비해서. 예, 근데 이제 해남에서 생산된 초당 옥수수는 이삭당 1,000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남의 초당 옥수수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해남에서 생산되는 초당 옥수수는 이삭의 무게는 400g 이상이고 길이가 18cm 이상, 당도는 18 내지 20 브릭스 내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실증 시험을 토대로 정확한 재배 관리법을 보급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여 고품질 초당 옥수수 생산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서 재배 면적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에 참가한 모든 농가분들도 함께 뜻을 모아 저희는 해남 초당 옥수수 연구회를 결성하여서 질 높은 초당 옥수수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초당 옥수수가 해남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초당 옥수수 재배를 위해서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초당 옥수수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기 출하 재배 기술 확립을 넘어 이기적 매뉴얼 개발 및 연중 출하 잡부 체계로 초당 옥수수가 농가 틈새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옥수수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자, 해남 초당 옥수수는요, 맛도 또 경쟁력도 또 시세도 최고를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늘 묵묵히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있기에 오늘날의 해남 초당 옥수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바로 옥수수 성추락이잖아요. 네. 우리 농민들이 올해 가격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도매시장에서 옥수수를 잘 받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도매시장에서 옥수수 품질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잎의 색깔을 청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찰기,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옥수수 알의 균일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이건 이제 주로 농사를 잘 져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선별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은 의외로 이거를 잘 못 지켜서 제값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선별 포장을 할 때는 보통 옥수수는 이제 뒷대궁이 이제 겉잎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따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뒷대궁이 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옥수수한테 양분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껍질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겉잎하고 이 뒷대궁이 잘 붙어 있도록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옥수수는 보통 이제 8kg 포대에다가 이제 한 길이 18cm 이상 옥수수가 30개 들어가도록 담아내는 거를 특품으로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8kg 포대에 18cm 이상 옥수수를 30개를 담는 게 보통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고단가를 받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옥수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두 보겠습니다. 오늘 13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5.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두 대석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9,75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고요. 어제는 15,000원대였는데 오늘은 평균가가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5,65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5,000원, 또 안동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9,33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48.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9.15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2,569원이었고요.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12,500원대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2원 상승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자,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9,000원, 평균가 13,38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구입니다. 오늘 6.19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7.68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4톤, 1.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계량 살구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1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어제는 12,800원대, 오늘도 12,000원대인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609원 가격 떨어졌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도록 하죠.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2,000원, 대구 북구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2,08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211.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0.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1.26톤 증가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6,21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 5,000원이었고요. 어제는 6,100원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85원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진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2,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진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4,965원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622.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05.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박 8kg 특품 기준 평균가 22,68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8,000원대였는데 오늘 22,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3,759원 올랐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7월 17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17,310원이었고요. 17일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22,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수박 같은 경우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6월 20일 같은 경우 비슷한 가격에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680원 오늘 가격이고요.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양구군이 16,784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음성군은 12,072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도록 하죠. 양구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5,500원, 평균가 16,784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지금이 수박의 계절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네. 같은데요. 최근 수박 반입량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그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수박은 이제 매년 등락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수박 그 반입량을 보면 2000년도에 한 78.8%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별 반입량 흐름은 어떤지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그 도매 시장에 그 출하되는 수박은 이제 대부분 일반 수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박이 이제 가장 많이 반입되는 시기가 이제 5월부터 8월 사이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미니 수박하고 흑피 수박 같은 특수 수박의 반입도 이제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미니 수박이나 흑피 수박과 같은 이제 특수 수박 같은 경우에는 도매 시장 자체로 반입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에 다른 특수 수박들의 이제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는 이제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니 수박이나 흑피 수박 외에도 씨 없는 수박이 시중에서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 수박들의 소비 동향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수박 중에 이제 일반 수박의 유통 비중이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흑피 수박하고 이제 씨 없는 수박의 비중이 25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민 수박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를 보면 2018년에는 이제 2017년도 대비 일반 수박 같은 경우는 소비가 한 10%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흑피 수박하고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늘었고요. 특히
그 미니 수박은 2016년에 급증해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 수박들의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수박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수박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이제 대형마트들이 산지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품목 중에 예. 하나거든요. 특히 그 일반 수박은 이제 대부분 도매시장으로 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반해서 흑피 수박이나 씨 없는 수박, 미니 수박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매시장 취급량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특수 수박들을 비롯해서요. 수박의 이 월별 가격 흐름은 어떤지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박은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반입량이 가장 많아서 전체 반입량의 약 한 85% 정도가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월별로 보면 이제 6월이 27.3%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7월이 25.4%, 5월, 8월 이런 수는 이제 비중이 높은데요. 가격을 보면 이제 4월 달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네. 9월에 이제 아무래도 수량이 가장 적은 최정점을 찍었다가 그 후에는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표로 함께 보셨다시피 지금이 1년 중에서 수박 재배로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새로운 수박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수박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충북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전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술인지 궁금합니다. 네, 수박 수직 재배 기술은 하우스에 I자형 지주를 세우고 지상 1m 정도 수박 달리는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수박을 공중에서 키우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모종 심는 간격을 조절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춰 미니 수박에서 대형가까지 원하는 크기의 수박 생산이 가능한 재배입니다. 포복 재배보다 수량이 10아르당 2.5배 증가하여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네, 자, 이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포복 재배법과 수직 재배법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포복 재배법은 수박을 바닥에 눕혀서 키우는 재배 방법입니다. 눕혀 키우기를 할 경우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깊게 숙여 겨순 자르기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큽니다. 반면 수박을 세워서 키우는 수직 재배는 서서 작업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낮습니다. 또 기존 포복 재배의 경우 폭 6m 하우스에 두 일항씩 재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직 재배는 이보다 2배 많은 내일항 재배로 재배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 재배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노동력 부족과 농가 고령화 문제 때문에 기존 포복 재배에 엎드려 작업하는 악성 노동 자세에 대한 재배 방법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공간 활용도를 증대시켜 단위 면적당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수직 재배 기술이 용이한 수박 품종이 따로 혹시 있을까요? 열과율이 적고 착과가 잘 되고 그리고 수직 재배 시 생육이 좋은 품종이어야 합니다. 네. 특히 소비 트렌드에 맞는 미니 수박이나 중소형 컬러 수박 재배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농가에서 시범 재배도 했다고 하던데 농가 반응은 어땠나요? 수직 재배 기술을 시범 재배한 농가는 측지되거나 수박 돌리기 등의 작업을 일어서서 하므로 노동 강도가 줄어 피로도가 현저히 저하되었고 작업 능률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네, 확실히 농가에서 좀 반길 만한 재배법일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인가요? 시범 재배 농가 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직 재배 희망 농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기술 유지를 위해 보급 농가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수직 유인 재배 기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서 신규 농가도 안정적인 기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가의 수직 재배 기술이 보급이 된다면 농가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농가에는 노동력 절감 그리고 노동 시간 단축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뭐 시장에서도 원하는 중량별로 달고 아삭한 소비 트렌드 맞추면 수박 거래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직 재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농민들의 피로도를 좀 덜 수 있는 이 수직 재배법이 빨리 좀 농가에 많이 그러게요. 보급될 수 있었으면 네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뭐 수박의 경우요. 근데 물론 절단 수박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통수박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호하는 수박의 크기에도 분명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박의 이제 크기별 출하 비중의 변화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네. 과거에는 이제 8kg 크기가 전체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 소량 이렇게 분포하는 형태였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8kg 크기의 비중은 20% 이하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 약 한 80%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수박의 이제 크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수박 출하가 많지 않은 4, 5월 경에는 이제 대과의 평균 단가가 높은 경향이고요. 6, 7월은 상대적으로 이제 과일이 대부분 다 크니까 상대적으로 작거나 중간 정도의 크기가 이제 수박의 평균 단가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이거 아마 희소성과 관련된 부분이 큰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편 이제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선호하는 수박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뭐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시중 유통되는 수박의 품종들이 대부분 대과종 품종들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키워야 맛있는 수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상대적으로 중소가이면서 맛 좋은 수박을 이제 앞으로 먹으려고 하면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기관들을 비롯해서 중소가형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작은 수박이 반입량이 훨씬 더 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15kg 초대형 수박까지도 반입량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선택지가 다양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도매시장에서 좀 중시하는 수박 품질 평가 기준도 궁금해집니다. 어떨까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박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색깔하고 모양하고 맛, 예, 특히 이제 식감, 당황도 하고 이제 식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이 수박의 색깔은 짙고 이 호피 무늬가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요. 네. 모양은 원형보다는 약간 단타 원형이 당도가 높아 맛있는 수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맛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당도를 많이 중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고급 과일을 취급하는 데는 당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감을 훨씬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박은 당도와 아삭거리는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숙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박을 수확 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꼭지 모양을 많이 따지는데요. 네. 별로 꼭지 모양은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제 꼭지를 되게 중시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꼭지는 한 1cm 정도 내외를 남겨두고 이제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요. 이건 아마 쓰레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소비자들이 그 껍질 두께가 얇은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두꺼운 수박 같은 경우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 껍질이 너무 얇으면 그 운송 과정에서 압상을 당하거나 이게 충격의 영향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서 태양열이 너무 뜨거우면 이제 그런 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출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수박 생산부터 출하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해볼 품목은 바로 마늘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마늘 20.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4.6톤 정도 줄었습니다.
햇마늘 난지 3kg 상품 기준 평균가 7,235원입니다. 최고가 11,500원, 최저가는 7,100원이고요. 어제 7,530원이었는데 어제보다 295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이 기간대 가장 높은 가격 26,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장 높은 가격 12,000원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진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최고가 12,000원, 평균가는 1,20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육종 마늘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2,5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기록했고요. 어제 14,740원이었는데 그래도 올랐습니다. 7,760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역시나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이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도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조금 더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9,000원, 평균가는 21,12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늘 가격 평년과 비교했을 때만 봐도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마늘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을 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를 비롯한 8개 농민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19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산물가 폭락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생산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작하고 대책을 무대책하게 내어서 마늘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최저 생산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키로에 1,500원, 1,6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2,300원에 수매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 그 발표가 나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톤을 수매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6cm 이상 상으로만 수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단순히 그냥 상만 수매하겠다.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하라. 상중하 필요 없이 다 수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수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존을 해줘라. 그런 것입니다. 마늘농가와 주산지 농협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전량 수매하라! 지금 형편없죠. 지금 마늘 생산은 조금 과잉됐다거나 그러나 막상 작업을 해보면 그렇게 과잉 생산이 아니거든요. 양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지금 너무 이렇게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가에서 큰 지금 실험을 갖고 있죠. 1,300원, 1,4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미루게 되면은 1,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2,500원이 돼야 되는데 생산비가 이래가지고는 농사도 못 짓는 상태예요, 전부. 그리고 최저 가격을 정성을 해가지고 생산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좀 먹고서 힘을 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지. 농심이 흐트러지면은 전 국민이 다 못 살아요, 전부. 경제가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늘 상권 농가들 위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뜻으로 큰 제문도 올리겠습니다. 청량에서 오신 우리 북캠군에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듯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시장 조절 물량을 조기에 매입해서 가격이 안정된 후 공급하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늘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 올해 채소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잉 생산을 짚고 있는데요. 도대체 평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좀 많은 양의 생산이 된 거죠?
네, 오늘 통계청에서 2019년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세 품목 모두 생산량이 크게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마늘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한 2.3%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약간 38만 7,671톤 정도로 작년보다 한 5만 6천 톤 정도 늘어난 숫자거든요. 네. 이 결국에는 이제 재배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엔 기상 호조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올해 평균 10아르당 한 1,400kg 정도를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년보다 한 270kg 정도 수확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적 이외에 기상적인 요건이 아마 가장 큰 이번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농업관측본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이 농업관측의 생산량 전망치보다도요 2만 3천 톤이 많은 수준입니다. 뭐 이처럼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마늘 경매 상황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뚝 떨어지면서 많은 농민들의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 마늘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네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양념 재료이기 때문에 더욱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경매 상황 좀 어땠을까요? 경매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하천과 마늘경사 김기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가락동 36에 처음 나와주신 거죠? 예.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좀 바쁜 시기에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 열흘 동안 뵀던 경매사님들 중에 인물로는 가장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정하십니다? 예. 네. 자, 하지만 우린 좀 웃고 있지만 웃을 때가 아니에요, 경매사님. 네. 지금요, 우리 마늘 산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격이 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경매 분위기 좀 많이 안 좋죠? 어때요, 요즘에요? 지금 전체적인 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중도매인 구매력이 좀 감소하여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좀 날도 덥고요. 뭐 이럴 땐 좀 경매하기도 안 그래도 좀 힘에 부치기 마련인데 시세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경매 분위기도 좀 축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양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양은 좀 늘어나는 좀 시기잖아요. 예, 지금 뭐 금주는 좀 소폭 증가하여 지금 반입량이 좀 전주보다는 좀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인 소비가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물량들이 지금 반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도 좀 양이 좀 소폭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조금 소폭 증가한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제 학교들 방학들이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형마트들이든가 뭐 다른 쪽에서 좀 행사 쪽으로 좀 많이 지금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거기다 시세가 좀 떨어져 있는데 사실 다음 주부터 방학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급식이 사실 우리 채소의 소비를 좀 많은 부분을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방학 맞이하면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경락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얼마 형성한 상황인가요? 좋은 거 기준 2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7만 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 시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방학과 소비가 좀 부진하다 보면 좀 지금 현 시세보다 소폭 좀 떨어지는 시세로 좀 하락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지금 마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산지에 좀 많은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좀 앞으로 좀 진행되는 흐름 역시도 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걱정이 돼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작년 동기간 대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전년도 동기간 시세는 지금 한 30%가량 지금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금년에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총 생산량이 많이 이제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는 이제 소비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지금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지금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매사님은 결혼하셨죠?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좀 전반적으로 이 소비 흐름을 봤을 때 경매사님조차도 좀 마늘을 예전보다 좀 많이 먹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좀 어떤가요? 네. 저야 뭐 마늘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마늘의 좋은 성분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많이 섭취를 하는 편인데 요즘
뭐 가정주부들이나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산지나 또 이게 가락동 중도매인 사장님들이 어떤 판로 개척에 있어가지고 뭐 유통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그리고 포장도 다양화해서 일단은 좀 새로 개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사님 가정에도 어떻게 좀 아이들 마늘 들어가면 잘 안 먹죠? 네.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지금 잘 못 먹습니다. 아직 먹을 나이가 몇 살인데요? 6살, 3살. 아, 세 살 아직 마늘 먹을 나이가 아니어서. 근데 어릴 때일수록 경매사님 이렇게 좀 마늘 같은 거 이렇게 양념된 걸 좀 먹여야지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아이들도 먹는단 말이죠.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마늘을 좀 슬라이드 쳐가지고 올리브 오일에다가 살짝 볶아주면 매운맛이 가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간식용으로도 같이 먹고 이제 식사할 때, 밥 먹일 때도 이제 그렇게 주면 상당히 좀 잘 먹은 편입니다. 와, 역시 마늘 경매사님이십니다. 3살 난 아이들한테 마늘 소비를 해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오일을 볶아서 준다. 매운맛이 싹 날린 채. 하지만 좋은 몸에 좋은 성분도 고스란히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가장 관심 갖는 게 이제 햇마늘인데 햇마늘 시세 흐름, 이제 반입 초기부터 좀 그 흐름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햇마늘은 제주 지역 시작으로 5월 초순경부터 본격적인 이제 출하가 개시가 되는데요. 초반에는 물량이 집중적으로 반입되지 않다 보니까 강세를 유지하다가 전남 지역, 그다음에 충청 지역,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출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입량의 증가에 따른 이제 소비가 지금 반입에 따른 이제 시세는 조금 하락세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산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총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좀 하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듣지 않아도 지금 중도민의 구매력도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재고량도 좀 꽤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현재 산지 출하 대기 물량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 내 반입된 물량도 그날 다 소비되는 상황이 아니고 뭐 일부 중도매인들 사장님들도 일단 재고를 운영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여서 당분간은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계속 좀 안 좋은 시세만 좀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 경매사님 이 얘기 듣고서 마늘 좀 많이 먹어야겠다 하는 이야기, 좀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남성한테는 스태미너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체질 개선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마늘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좀 레시피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꿀에서 쪄가지고 꿀에 재서 먹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마늘 섭취 많이 하셔가지고 소비도 활성화하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딱 들어보니까 여자보다 남성한테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늘 많이 드신 거죠? 열심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이 정말 소비를 위해서 마늘을 좋은 점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산지에서는요, 안 그래도 좀 날씨 덥고 힘든데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정말 많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매운맛이 싫다고 하면 또 매운맛을 덜어낼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좀 외식하면서 고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마늘 곁들면 좋잖아요. 그럼요. 곁들여서 많이 드시고 그냥 고기보다는 마늘이 더 구워서 드시면 더 맛이 있을 텐데. 네, 아무쪼록 좀 우리 마늘 소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산지에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십니다. 경매사님, 농민 여러분 좀 힘내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네, 농민 여러분 화이팅!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대하청과 마늘경매사 김규영 과장이었습니다. 네. 네, 화이팅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예상대로 좀 경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때마다 산지 폐기나 또 시장 격리 같은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예상 생산치보다 현실적인 생산량이 더 많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선 문제는 산지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려면 수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그 수요량에 맞춰서 공급량이 많으면 시장에서 격리를 하거나 부족하면 보충을 해주거나 하는데 사실 그 예측이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심부가 이제 올해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유량을 예측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의 생산량을 수유량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생산한 양이 10년 동안 우리가 수유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일과세 할당량이라고 이제 TRQ 물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수입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심부가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올해 마늘 수유량을 약 한 33만 1,000톤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맞춰서 이제 선제적으로 수급 대책을 사실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산정 방식도 크게 효과를 좀 보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가동 중인 이제 채소산업 발전 태스크포스라는 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농산물의 수요량을 좀 정확히 예측하자라고 해서 저희 농촌진흥청이 이제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비롯해서 1년 단위의 수요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계절별, 월별, 주 단위, 일 단위까지 우리가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량을 조절하자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그 산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것들이 아마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늘 농가 상황을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충청남도 서산시 인진면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조차도 지금 사실 좀 조심스러운 네. 상황인데요. 현재 서산시의 마늘 농가 현장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서산 마늘은 지금 약 한 80% 이상이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은 극소수의 농가들이 정부 수매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80% 이상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정부 수매가 발표가 나와서 많은 농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 발표가 늦어져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서산 마늘 작황가 시세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서산에는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을 골고루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마늘이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작황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문제가 된 조색 마늘인 난지형 마늘인데요. 네. 금년에는 생산비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킬로그램당 최대 2,700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잘 받아도 1,200원에 불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지형 마늘 상황 현재 어떤가요? 네, 서산에는 한지형 마늘인 육종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육종 마늘은 난지형 마늘과는 다르게 시세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네. 킬로그램당 작년과 비슷한 가격인 1,100원에서 1,2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은 재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이 재배를 깊이 하고 있는데요. 수량이 적어서 가격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늘은 포전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인데 올해 이 포전 거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네, 그 포전 거래, 즉 그 일명 밭대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한지형은 별 포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난지형 포전 거래도 금년에는 시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약 평당 작년에는 1,300원에서 1,500원 있는데요. 올해는 10,000원도 되지 않는 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자, 지자체나 정부에서 여러 판매 촉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예, 농민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 정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촉진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농민들이 제값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판매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정부 수매가 발표가 난 것도
때늦은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단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의 구분을 하여서 이 지역 마늘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자 마늘 농가가 하루빨리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농가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현재 동남아에서 댕기열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해외를 방문했다가 댕기열에 감염된 국내 환자 수도 올해 상반기에만 85명이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댕기열은 아직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나 또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네, 뭐 댕기열뿐만 아니라요.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등의 질병도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용관님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 주 22일 월요일부터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이죠. 스카이라이프에서도 MBS 한국농업방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채널 번호는 135번이고요.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지와 부추 그리고 양파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